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간밤에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기대했던 금리 동결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늘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아무래도 FOMC 회의의 결과가 오늘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FOMC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월 연준의장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에서 내년 완전 자율주행차가 100%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분이 계세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을 보면 딱 우리 시간 한 새벽 3시부터 이렇게 축 처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시간에 FOMC 금리 발표와 함께 파월 연준장의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미국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OMC 결과가 나오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뛰었어요. 유가는 다소 하락을 했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마저 오르면서 나스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FOMC 결과만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내 한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내년에 그렇게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연준에서 힌트를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없고 내년에 좀 더 빠르고 좀 더 강하게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으면 오늘 증시가 크게 환호하면서 올랐을 것 같은데요. 그 반대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 이번 달에 기준금리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5.25에서 5.5%로 동결이 되었어요.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일 때인데요. 한 2%포인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연준은 지난 6월 달에 이어서 또 한 번 동결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중간에 7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5.5%대의 높은 금리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차례 쉬어가면서 흐름을 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역시나 중요한 거는 점도표와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점도표를 보니까 FOMC 위원이 총 18명이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11명이 기준금리를 5.75%로 예상을 했어요. 자, 현재 5.5%니까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 FOMC, 그러니까 7월달 FOMC 회의 때는 18명 중 9명만이 5.75%를 제시를 했었어요. 하지만 현재 9월 20일,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FOMC 회의에는 과반수가 넘는 11명이 5.75%를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기준금리가 5.5%니까 한 차례 더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연준은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내년 금리 수준 역시 좀 높였습니다. 원래는 기존에는 4.6%대를 내년 말에 보여줄 것이다라고 연준이 얘기를 해왔지만 5.1%로 올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5.75%에서 한 두 차례 정도, 5.5%에 대해서 약 한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해야지 5.1% 정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년에 그렇게 큰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더 가능하고 한동안 고금리 수준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물론 이는 내년까지 이어질 미국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고금리 기조는요, 미국 경기가 좋아서, 즉 연착륙 가능성이 커서 라고 연준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FOMC 회의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크게 악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성장주들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오늘 하락을 했어요. 2%대 이상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도 오늘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들 많이 오늘 선전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 제가 저번 주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13,880선 51선이 놓여있는, 이 빨간색 선이 놓여있는 선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좀 더 이번 주에 빠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51선을 깨면서 내려앉은 모습이 지금 일봉 차트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나스닥이 13,500선마저 빠지면서 13,469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장은 13,500선이 다시 한번 지켜지느냐를 좀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나스닥의 생명선은 한 13,100선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현재 이 하단을 그은 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3,100선까지는 좀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유가도 지속 오르는 분위기고 연준이 한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나스닥 주가의 센티먼트, 이 감정적인 부분은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13,100선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이렇게 3월 달에 51선과 20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나스닥의 대세 상승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을 한다면요, 201선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해서 들고 갈 만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FOMC는 금리 동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한 이 점도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자, 점도표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따끈따끈한 최신 점도표고요. 연준 위원들 18명이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 2023년 연말 금리 수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5.75% 정도로 예상하는 사람이 지금 한 11명 정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7명이 금리 동결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매파적인 거죠. 연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더 될 수 있다라고 이 점도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내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들의 메디안값, 그러니까 중간값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내년에도 한 5%대 초반이 중간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케야 내년에 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5.75에서 한 차례, 두 차례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을 두 번 단행해야지 이쪽 금리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25년에는 한 3%대 후반에 금리가 이 중간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년까지 보면은 그렇게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시장은 좀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FOMC 이후에 금리 확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연내에는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지금 시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점도표와 다른 부분이죠.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 확률은요, 연내 11월 달, 12월 달 두 차례 FOMC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이 될 확률은 28에서 39%, 그러니까 40%가 안 된 상황이에요. 물론 어제보다는 확률이 올라왔습니다.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당연히 FOMC에서 매파적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하지만 시장은 연내 금리 인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달, 12월 달까지의 물가와 미국 경제의 상황, 그런 데이터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시장도 마찬가지고 연준도 마찬가지고, 자, 5%대 이상의 고금리는 한동안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빨라야 내년 7월 달부터나 금리 인하에 돌입해서 한 내년에 연말 정도에 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준의 성명서를 보면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그러니까 점도표에 찍힌 이 금리와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이 금리의 차이를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겠는데요. 자, 연준은 2023년 말까지 5.6%대의 금리를, 기준금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5.4%,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2024년 말에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는 5.1%, 시장은 4.7%, 2025년에는 연준은 3.9%, 시장은 4.4%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주가 하락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연준이 발표를 못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좀 시장 참가자들의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 좀 증시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확률은 계속해서 매크로 경제,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래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연내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고 내년까지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이유는요, 미국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이에요. GDP 포캐스트, 미국 경제 예상을 살펴보면요, 자, 기존 6월 달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예상했던 2023년 연준에 미국의 GDP는 1%대 성장이었는데요. 2.1%까지나 올랐어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전망치가 1.1%였는데 1.5%, 2025년도 1.8%대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준이 이렇게 미국 경제를 좋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그러니까 고금리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과 함께 기자회견의 주요 발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는 한 번 인상, 내년에는 기껏해야 두 번 인하할 수 있다라고 매파적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 좋습니다. GDP는 이렇게 예상치를 상향을 했어요. 역시나 고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미국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은 계속해서 견고한 속도로 확장 중에 있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로 낮은 수준이다.
자,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당연히 경기가 좋으면 인플레이션 높을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역시나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이 줄어든 이유, 그러니까 내년에 한 2번밖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라 경제 성장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낙관적인 견해가 더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고금리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지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FOMC 회의 때마다 얘기했던 거죠. 인플레이션이 하락해서 목표치인 2% 수준까지 안정화될 때까지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경제활동 위축도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계속 긴축 정책을 하다 보면 경제활동 위축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결정하겠다라고 뭔가 안도감을 주는 또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뭐 유가가 90불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고유가와 관련된 질문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은 유가 즉 에너지 가격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무시하려고 한다 하지만 고유가가 계속 유지가 되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유가 움직임은 최대한 배제를 하겠지만 고유가가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고유가 기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상승하고 변화가 될지는 주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근원 물가를 더 중시한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근원 PCE 지수가 계속해서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연준 역시 그 근원 PCE 상승률 전망치를 2월 달까지는 3.9%로 봤는데 3.7%로 하향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주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비가 계속 기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 렌트비 하락이 근원 PCE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원 PCE가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연내 금리 인상도 없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는 오늘 연준 FOMC에 따라서 나스닥이 대체적으로 다 빠지면서 동반해서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7% 하락한 262불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역사적인 이 저항대에 닿으면서 갈림길에 있다라고 지속 말씀을 해드려 왔는데요. 일단 뭐 매크로 상황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준의 매파적 발언 이후에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단기적으로는 3분기 인도량과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데요. 이 중국 로컬 판매가 최근에 좀 빠지는 모양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모델 3 리프레시 런칭에 따라서 설비의 업그레이드 과정이 3분기 동안 있었고 모델 3 이에 따라서 모델 3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판매량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로컬에 바로 판매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 테슬라는 유럽으로의 배송을 먼저 택했어요. 아무래도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4분기부터 모델 3 하이랜드의 실제 인도량이 이제 기록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3분기 인도량 예상치가 계속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나온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3분기 최신 예상 딜리버리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44만 2천 대가 나왔어요. 자, 기존에 44만 7천 대였는데 여기서 5천 대 정도 더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델 3 이 하이랜드가 출시가 되면 모델 3의 판매량이 좀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기존의 모델 3가 1분기에는 12만 7천 대, 2분기에는 무려 14만 대나 팔렸어요. 하지만 이게 11만 3천 대로 거의 2분기 대비 2만 7천 대 정도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3분기에 인도량이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분기 대비 좀 줄어드는 모양이니까 주가에 충분히 약세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트로이 테슬라이가 4분기 인도량을 좀 올렸어요. 이게 기존에 한 45만 대였는데 47만 대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할 만할 것 같고요. 테슬라는 모델 3 3분기 인도량이 모델 3 리프레시 출시에 따른 업그레이드 과정 때문에 생산량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2분기 어닝콜 때 밝혔었어요. 이미 그간 한 7, 8월 달에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수치가 나오면 단기적인 충격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다른 방면으로 테슬라는 3분기 인도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FSD 무료 이전을 3분기에 지원을 한다라고 밝혔었어요. 그러니까 3분기 신차 인도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에 뭐 한 4, 5년 이상 테슬라를 운행해 오신 분들은 최근에 나온 신규 모델로 뭐 차량을 바꾸고 싶겠죠. 하지만 기존에는 차량을 바꾸게 되면 기존 차량에 쓰고 있던 FSD에 무료 이전은 할 수 없었습니다. 신규 차량에서 FSD를 쓰려면 15,000불에서 12,000불을 제시를 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한시적으로 7월 20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새 차량을 인도받으신 분께만
기존 차량에 쓰던 FSD를 무료로 이전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테슬라는 어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어요. 자, 9월 30일까지 테슬라 차량을 새롭게 인도를 하면은 기존에 쓰시던 FSD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FSD 가격이 12,000불에서 15,000불 정도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최근에 12,000불로 인하를 했죠. 기존 15,000불에서. 어쨌든 12,000불도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 돈 뭐 거의 1,500만 원이 넘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9월 30일까지 인도하려고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3분기 인도량은 충분히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대비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물론 트로이 테슬라이가 이렇게 수치를 낮추면 기관들도 수치를 낮출 수가 있겠죠. 기관들이 수치를 낮추면 예상치가 낮아지고 테슬라가 오히려 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의 숫자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매 분기 말 엔드 푸시, 그러니까 밀어내기식 인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는 역시나 인도량이 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And coming soon, and very soon, in the next 12 months, complete self-driving cars from Tesla. And coming soon, and very soon, in the next 12 months, complete self-driving cars from Tesla. 자, 방금 보신 영상은 오라클 CEO죠. 레리 앨리슨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있는데요. 레리 앨리슨의 발언에 따르면 이 테슬라라는 단어가 실제 들어갔었어요. 좀 전에 보셨죠.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Coming soon, very soon, in the next 12 months, complete self-driving cars from Tesla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향후 12개월 이내,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매우 빠르게, 매우 가까이 테슬라로부터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24년 9월 이내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발언과 함께 다시 한번 뭔가 신뢰감을 주는 발언인 것 같아요.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2024년에 로보택시가 테슬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리 앨리슨 역시 정말 강력한 어조로 내년에 완전 자율주행차 나온다라고 지금 발언을 해주고 있어요. 자, 레리 앨리스는 일론 머스크의 오랜 친구이자 전 테슬라 이사회 멤버이기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어려울 때 상당히 큰 자금을 투자해 주었던 인물로도 유명하죠. 물론 초기 투자자인 만큼 테슬라 투자로 상당히 100배 가까운 이익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레리 앨리슨이 운영하는 회사 오라클 역시 IT 기업이자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정말 정보력이 상당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정보력이 상당한 회사의 CEO가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을 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 신뢰감이 드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기대가 되는 내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발언도 하고 있는데요. 오라클에서 출시할 경찰차는 사이버 트럭이 될 것이라고 지금 레리 앨리슨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지도 있는데요. 오라클에서 경찰차도 만들어내는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어쨌든 오라클이 IT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과 관련된 업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치면 세콘과 같은 그런 회사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오라클과 같은 이 사이버 트럭과 같은 경찰차를 오라클에서도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이자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나 전기차로서 초고속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죠. 포르쉐에 준하는 그런 동력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사이버 트럭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몇백 대 몇천 대의 플릿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면은 유지비 절감이 상당히 크겠죠. 엔진 오일이라든지 브레이크 오일이라든지 그런 내연기관과 관련된 유지비 역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워낙 튼튼하죠. 그러니까 뭔가 범죄자와의 차량으로 맞짱을 뜨더라도 당연히 사이버 트럭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가 조용하죠. 조용한 전기차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범죄자를 잡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하겠죠. 완벽한 경찰차가 될 것이라고 레리 앨리슨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12개월 이내 완전 자율주행차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차가 나올 때까지 당연히 우리는 투자를 이어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목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